자, 여러분 계속해서요. 진로 발달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담하고도 연결이 잘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발달 이론 중에 특성 이론 있죠. 특성 이론, 발달 이론, 욕구 이론, 사회 이론, 의사결정 이론, 사회학습 이론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발달 이론 자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긴즈버그, 고트프레이드스, 수퍼, 타이드만, 고아라, 뭐 로의 욕구 이론 하고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발달 이론을 정리하면 각각의 학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본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성 이론은 윌리엄슨, 파슨스, 허리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론을 펼친 건데, 특성 이론이라는 것은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성 유인 이론입니다. 특성 유인 이론, 미네소타 대학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MMPI도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를 하겠고요. 그래서 특성 유인 이론은 개인의 특성 그리고 일의 요소, 특성 이걸 관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결정을 위해서 주로 선택을 하는데 뒤에 이제 그 홀랜드 이론, 적시푸스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특성 유인 이론은 윌리엄슨과 파슨스는 직업 심리의 효시자, 직업 지도의 선구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파슨스의 과학적 3단계 지도법, 직업 지도 3단계, 직업 지도의 선구자인데 3단계 직업 지도. 3단계 직업 지도는 뭐냐? 파슨스는 특성 유인론자입니다. 특성 유인자. 그러니까 개인에게 맞는 무엇이 있다.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뭘 하냐? 개인을 이해해야 된다. 자기 이해. 개인 이해. 자기 이해합니다. 개인의 무엇을 이해하냐? 자기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심리검사는 객관적인 도구라고 그랬어요. 개인 간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게끔 하는 객관적 비교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직업 정보를 찾는다는 거죠. 개인 이해하고 직업 정보를 찾는 거. 직업 정보. 그러니까 나를 알고 직업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이것이 뭐냐? 합리적 연결, 과학적 조언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직업 정보, 과학적 조언, 합리적 연결을 하는 거죠. 개인의 이해를 하는데 무엇을 하냐?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 심리 검사. 검사 여기서 심리 검사예요. 다른 검사 아니에요. 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론을 펼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윌리엄스는 학교 상담의 선구자입니다. 윌리엄스는 학교 상담의 선구자. 그래서 특성 요인으로 펼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 그래서 상담의 관계를 교수-학습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윌리엄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윌리엄스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선생님인 상담자, 내담자는 학생의 역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충고, 물론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법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각 개인의 무엇을 특성에 맞게끔 지도한다는 이론을 펼치고 있는 특성 유인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좀 할 건데요. 발달 이론. 각각의 발달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 시험을 볼 때 몇몇의 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 그 중에 한 명이 슈퍼입니다. 슈퍼를 모르고 직업상담 시험을 가면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양심불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슈퍼랑 홀랜드는 이번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 긴스버그, 타이드만, 고아라 아니면 거트프레드슨 등은 각각의 진로 발달 단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진로 유형 아니면 자아 개념, 성숙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용어를 펼치면서 발달 단계에 따른 진로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발달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욕구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홀랜드와 로입니다. 홀랜드는 각 개인의 흥미, 욕구를 토대로 해서 직업 분류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욕구,
경험과 성숙에서 발생된 욕구, 직업 선택은 무엇에 기초한다? 욕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욕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지만 특히 언제가 중요하다? 아동기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서 욕구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욕구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발달과 직업 선택의 사회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이론. 그래서 블라우의 이론, 대표적으로 블라우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론은요, 어떻게 의사결정의 진로 발달한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겔라트의 진로 의사결정 이론 있고요. 이제 캐치의 가치 중심으로 한 진로 의사결정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서 중요 요소, 직업정보 수집 과정, 진로 의사결정,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습, 미첼 겔라트 등이 이제 사회학습 이론, 반주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토대로 해서 진로에 접근한 것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학습 유형을 갖고,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분류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 거트프레드스의 진로 포부 발달 이론, 수퍼의 발달 이론, 타이드만과 발달 이론, 발달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각각이 독립적으로 다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수퍼도 중요하고. 자, 발달 이론 내에서 발달 이론, 이제 제일 처음에 긴즈버그는 진로 발달을 처음에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금방 다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진로 발달에서 일회에 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영향력 있는 진술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뭐야? 발달 단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발달 단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긴즈버그는 발달 단계를 이제 크게는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기, 잠정기, 그 다음에 현실기. 진로 발달 단계를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상기에는 하위 단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로 발달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환상이란 뭐예요? 그냥 나의 흥미라든 그런 상관없어요. 나의 적성이라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면 되는 줄 알았는 때가 뭐예요? 환상이에요. 너 뭐 되고 싶어? 대통령? 소방관? 원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시기가 환상기예요. 그죠? 진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별로 관심 없어요. 능력이 있는지도 없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환상기예요. 그런데 잠정기 때는 조금 커서 어떤 걸 갖냐면은 진로 발달에서 흥미가 중요하구나. 흥미, 능력, 가치, 전환, 흥능 가전, 진로 발달에서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 이렇게 흥능 가전의 단계로 이제 발달이 세분화됩니다. 처음에는 아유 내가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 너무 애 목소리가 너무 굵었네요.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하지만 내가 좋아야 되는구나. 이것은 환상기도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 자기가 하고 싶어요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진로 발달에서 내가 좋아야 되는구나. 흥미로워야 되는구나. 흥미에 초점을 맞춰서 진로 발달이 되는 시기. 그래서 조금 더 잘하니까 내가 좋다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나의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펼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일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어떤 전환기를 갖는 이렇게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흥능가전, 흥미, 능력, 가치 전환. 그런데 현실기 때는 비로소 흥미와 능력이 통합되는 단계입니다. 흥미와 능력의 통합 단계. 흥미와 능력의 통합 단계로서 어떻게 현실기는 탐색기, 탐구특, 탐색기, 구체화기 이것도 다 이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구체화기, 그 다음에 특수화기, 정교화기 이렇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탐색기 여러 진로 있죠. 거기서 폭을 좀 두세 개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진로 대안을 한 두세 개로 폭을 좁혀가는 식이 탐색기입니다. 구체화기는 자기한테 맞는 선명을 갖다가 이제 좀 더 그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는 시기가 구체화기 되겠습니다. 특정 직업에 몰두. 그 다음에 특수화기, 정교화기가 되겠죠.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직업에 대해서 전문화 과정을 갖는 것이 특수화기입니다. 그래서 긴즈버그는 진로 발달 단계를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환상기는 하위 단계 없고요. 그 다음에 잠정기는 흥능가전, 현실기, 탐구특의 발달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긴즈버그입니다. 그런데 긴즈버그는 제가 연령을 굳이 국한해 갖고서는 막 연령 모를까봐 쓰지 않았지만 현실기까지 직업에 몰두하는 성인 초기까지 진로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긴즈버그라면 슈퍼는 긴즈버그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슈퍼입니다. 슈퍼는 긴즈버그가 이제 그 진로 발달을 갖다 성인 초기까지 국한했지만은 그렇지 않다. 진로 발달이라는 것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슈퍼 이론을 깊게 하려면은 슈퍼의 진로 아치문의 구조도 알아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지리학적 토대에 왼편이 개입, 오른편이 사이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사결정자인 자아, 그러니까 진로 발달하는 것이 자아 개념이 발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슈퍼 이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로 발달에서 자아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전생에 걸쳐 발달 단계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이 발달 단계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유지기, 쇠퇴기, 유지기, 그 다음에 쇠퇴기. 총 5단계의 전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슈퍼 이론입니다. 자, 진로 발달에 있어 무엇을 중요하게 봤다? 그렇죠. 자아 개념을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발달 과정마다 어떻게 자아 개념이 발달하면서 진로 발달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슈퍼 이론인데, 자, 역시 긴즈버그도 환상기 땐 하위 단계 없고 잠정기는 흥미, 능력, 가치, 전환, 흥능가전, 현실기는 탐색기, 구체하기, 특수하기 이렇게 하위 단계를 이야기한 것처럼 슈퍼 역시 하위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기 때는 어떻게 발달하느냐? 처음에 흥미예요. 흥미, 그 다음에 능력, 흥미 전에 뭐예요? 환상이 있죠. 환상. 좋고 뭐가 아니라 나의 욕구, 내가 원하면 되는 줄 아는 환상기예요. 환상기. 환상기, 환흥능, 흥미기, 능력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역시 이제 14세 정도까지 성장기 0세부터 14세까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진로 발달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자아 개념을 중요하게 본 것이 슈퍼 이론이었어요. 성장기 때는 자기가 타인과 어떤 동일시하고 싶은 인물을 통해서 무엇이 자아 개념이 형성하는 시기가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욕구, 내가 원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니군. 내가 좀 좋아하는 거. 아니군. 능력이 있어야겠군. 이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탐색기 때는 청소년기였는데 처음에 이제 잠정적으로 자기 진로를 선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가치를 전환한 전환기, 잠정기, 전환기, 그리고 자기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시행해 보는 단계,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단계로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아개념이 발달하는 시기가 탐색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시행하는데 자기가 처음 선택한 직업, 예를 들어서 난 바리스타가 좋아 이렇게 해서 시행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계속 맞아서 쭉 갈 수도 있지만 한두 차례 수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거 때는 수정기 혹은 시행 안정기 괜찮습니다. 수정했던 직업을 이제 자기가 진보기를 거칩니다. 수정기, 진보기.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확립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유지기. 그 다음에 은퇴기. 65세 이후가 되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퇴해서 은퇴,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 은퇴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슈퍼의 은퇴기 이렇게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근데 슈퍼의 발달 단계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장기는 하위 단계,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탐색기,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그 다음에 확립기, 수정기, 진보기 혹은 수정기, 비약기. 이렇게 단계 그리고 유지기, 쇠퇴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로 발달에 있어서 자아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슈퍼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트프레드슨 역시 진로 발달에 있어서 자아 개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고트프레드슨은 나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고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에요. 포부 발달 이론. 직업 포부 발달 이론. 직업 포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발달하는 것은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사회 계층이라는 거죠. 사회 계층. 어떤 사회 계층 속에서 자랐느냐, 양육되었느냐가 직업 포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직업이 되고 싶어요 하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건 어떤 사회 계층이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느냐. 각 개인은 자기한테 맞는 직업,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거. 왜? 나는 소중하니까. 다시 말하면 진로 선택에 있어서 자아 이미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데 그것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직업 인지도. 커그니티브 맵 속에서 커그니티브 맵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 위신이라든가 성 역할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등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왜? 자아 개념이 진로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고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도 역시 단계가 중요하죠. 처음에는 무엇을 지향할 것이냐. 처음에는 힘과 크기 지향성의 단계입니다. 힘과 크기 지향성의 단계. 두 번째는 성, 역할 지향성. 힘과 크기 지향성 단계, 성, 역할 지향성 단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회적 가치 지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트프레드슨 발언 마지막에 나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단계입니다. 내적 유니크,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 처음에 힘과 크기 지향성 3세에서 5세 정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힘세 보이는 거. 동물들도요, 이제 뭐 이렇게 혹시 산에 가서 멧돼지 만나면 비가 오면 우산을 갖고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물들은 싸울 때 어떻게 자기가 크게 보이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은 힘세 보이는 직업, 크기에 따라서 진로가 발달하는 직업 포부, 파워 있는 직업을 얘기한다는 거죠. 가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요. 여기서 전부 다 가시적인 측면에 어린 시절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더 커서 성 역할 지향성 뭐냐, 직업 포부가 어떻게 발달하느냐, 여자 직업이냐 남자 직업이냐, 어릴 6, 7, 8세 이때 여성성 남성성을 훨씬 더 따지는 거, 성 역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건 여자 직업이야, 그러니까 난 피아니스트, 발레리나 이렇게 가시적인 측면으로 이제 그 직업 포부가 발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랐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여자 직업, 남자 직업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이게 돈은 좀 버나? 좀 사회적 인정은 좀 받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사회적으로 가치가 어떠냐에 초점을 맞춰서 직업 포부, 진로 포부가 발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세 이후가 되는 거예요. 14세 이후가 되면은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직업 쪽으로 이제 오리엔티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14세 이후가 돼야지만 비로소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남, 이때가 어때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트프레드슨의 진로 발달 단계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퍼는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수퍼의 진로와 치문의 구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진로와 치문의 구조. 수퍼는 이론을 두 가지 보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도 보지만 진로 아치문의 구조는 생물학적인 지리학 토대에 왼편이 개인의 욕구, 흥미, 가치, 적성 이런 거, 오른편이 사회, 노동시장, 어떤 경제적 구조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중앙의 의사결정자인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으로 진로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슈퍼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을 보시면요. 지금 긴스버그의 발달 이론, 슈퍼의 발달 이론, 거트프레드슨 발달 이론, 발달 단계 다 중요하고 이 발달 이론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각각의 그 특징도 강조하면서 뭐예요? 그 연령에 맞게끔 나눠놨다는 거, 연령대를 국한했어요. 연령을 국한했지만은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은 직업 의사결정 이론이에요. 의사결정 이론인데 연령을 국한하지 않았어요. 연령을 국한하지 않고 그 까닭은 뭐냐?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진로 발달에서 연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발달이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발달을 개인이 일에 직면했을 때 분화라는 개념, 통합이란 개념, 그래서 분화와 통합을 통해서 직업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감이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에릭슨의 자아 정체감이라는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왔다.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개인의 이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 가능한 것이 타이드만과 오하라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은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은 개인이 일에 대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나름대로 인식하고 나서 진로를 결정한다고 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의사결정 이론이라는 거예요. 의사결정 이론인데 어떤 피드백이 있는 의사결정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디스크립션. 그래서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기술적 의사결정 모형이 된다는 거죠. 의사결정 모형은 기술적 의사결정의 모형이 있고요. 피드백이 있는 처방적 의사결정의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타이드만과 오하라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의사결정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진로 결정 과정.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뭘까? 그러고 나서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 모형이라 하는데 크게 이제 예상기,
예상기와 실천기로 나눈다는 거죠. 실천기. 지금 예상기는 진로를 예측해 보는 시기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하기. 탐구, 선명,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하기. 이렇게 진로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을 실천하는, 예상기와 실천기,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어디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잘 적응하는 거죠. 잘난 척하지 말고 잘 적응하는. 그래서 처음에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이렇게. 자, 설명을 하면요. 예상기 때는 탐색기.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직업이, 제가 가끔 강의를 할 때 세상에 직업이 몇 가지예요? 5만 가지 있다고 답을 하는데요. 그 세상에 직업이 많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 여러 직업에서 자기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두루두루 탐색하는 거죠. 거기에서 구체하게 자기한테 좀 맞을 것 같은 직업의 폭을 좀 좁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화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서 명료화시키는, 명료화기까지 이제 끝나는 거죠. 명료화 됐으면 이제 어떻게 직업을 실천하는 거죠. 신입사원 됐어요.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입사원의 경력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응이에요. 일단 회사에 잘 적응해야겠죠. 수능기.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내 아이의 의견도 이제 잘 이야기하고 내 주장도 하게 되는 개혁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기, 순계통 통합기는 뭐냐? 우리가 내가 내 개인의 목적 달성을 회사에 들어왔지만 내 개인 목적다로, 회사의 목적다로 되면 안 되겠죠. 나의 목적과 회사의 목적이 잘 어우러지는 단계. 이렇게 통합기를 맡게 된다는 거에서 타이드먼과 오하라 이론은 진로 의사결정 이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연령을 구분하지 않았다. 연령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예상기와 실천기. 예상기는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하기. 실천기는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타이드먼과 오하라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보시면 로의 욕구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특정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특정 직업을 선택한 것은 왜 그렇게 선택하냐? 그것이 나의 무엇을 욕구 이론이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춘다?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근데 로의 욕구 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 로의 욕구 이론을 펼친 것은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이 매슬로우 욕구 위계론이고, 단순히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이 로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중에 동기 이론이기 때문에 심리학이든 상담학이든 기본적인 이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탐구하는 것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은 조금 익숙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이제 매슬로우 욕구 위계론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욕구에도 need hierarchy, 욕구에도 뭐가 있다? 위계가 있다라는 거죠.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철학자입니다. 인간주의. 나중에 상담에게 가시면은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와 이제 같은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로저스도 매슬로우도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들을 펼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에서 보면 인간 중심, 인본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은 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선. 선이란 무엇이냐? 영어로도 쓸 수 있어요. 굿이라고요. 이것은 뭐냐?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냐?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자기가 타고난 경향성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선 교육도 뭐냐? 교육의 목적도 자아 실현인을 양성하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선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타고난 경향성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제할 필요 있다 없다. 강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럼 인간의 욕구도 이제 위계가 있는데 어떤 욕구가 가장 중요하냐?
인간의 그 교육의 목적도 인간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의 목적도 뭐냐? 결국은 자아 실현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욕구 위계론을 펼치면은 어떻게 펼치겠어요? 이렇게 단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최상의 욕구는 뭐예요? 여기 답이 자아 실현 욕구죠. 인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자아 실현이니까. 그러면 가장 원초적이고 큰 욕구가 뭐냐? 살아야 돼. 나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가,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욕구가 애정 소속의 욕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욕구가 자아 존중, 자존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큰 욕구, 생리적인 욕구는 배고파, 먹어야겠죠. 그게 동기 이론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매슬로우 욕구 위계론 커다랗게 동기 이론의 범주. 그 동기 이론은 뭐냐면은 뭘 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거죠. 목말라, 마셔야겠죠. 졸려, 자야겠죠. 이런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슬로우는 성적인 욕구까지도 생리적인 욕구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안전의 욕구는 뭐예요?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 갖고 나오고 추우면 옷을 껴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길거리 밤에 으슥한 길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누군가 따라올까 봐. 누구는 있죠. 네가 더 무서워 이럴지 몰라도 무서우니까 이렇게죠. 왜요? 나는 왜 날 보호하고 싶잖아요. 안전의 욕구. 그렇죠? 복음적이에요. 안전의 욕구. 자, 가장 원초적인 욕구, 그러니까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 욕구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저 오늘요, 제가 시내를 이제 강의도 많고 자주 다니는데요. 이제 그 종로에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제가 눈에 익은 할머니 노숙자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할머니 노숙자 지하철 입구를 다 점령하고 계시면서 어떤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은 젊은 신사 양반을 다리를 툭 때리더라고요. 그 신사만 깜짝 놀래갖고. 보통에 여러분들 같으면 길거리에 앉아서 남을 그렇게 때리시겠어요? 못 때리죠. 근데 오히려 그 젊은 신사가 피해가는 거죠. 왜? 안전의 욕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왜 노숙자들은 길거리에서 자두가 아니고 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지 않을까요? 이미 그들은 생리적 욕구를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자는 욕구가 완전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자, 안전의 욕구. 자, 이게 추구됐을 때 우리가 또 느끼는 게 매슬로우 이야기, 얻은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 관계부터 사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데 어떻게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집단에 소속돼서 왕따 되기 바라는 사람 없어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연말 연시 되면은 그렇게 한가하던 사람들은 웬 약속이 이렇게 많아요? 그 동창회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것이 무슨 욕구이다? 애정 소속의 욕구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하는 자존의 욕구 있죠. 자존의 욕구. 근데 이제 매슬로우는 우리가 이제 물론 그 하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지만 만약에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시 하위 욕구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배가 부른데 뭐 다시 가갖고 뭐 나 불안하다고서 안전의 욕구 대신에 먹는 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랫게 충족이 돼야지만 상위 욕구로 가는 건 맞지만 위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시 하위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자,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 요 욕구는 매슬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채워지면 더 이상 욕구가 발생하지 않죠. 다시 배고플 때만 동기화 되는 거예요. 부족할 때만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 더 먹으라면 고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자존의 욕구는 무슨 욕구냐면은 결핍 욕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 자아 실현의 욕구는
뭐 나는 부족할 때만 나는 자아실현인데 자아실현은 채워져야 안 채워져.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장 욕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한 것이 매슬로우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슬로우의 욕구 이개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심리적인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이론을 펼친 것이 앤 로우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이개론은 생리적인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매슬로우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우의 욕구 이론이죠. 로우의 욕구 이론에 영향을 준 것은 누구의 이론? 매슬로우의 이론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 론의 영향을 받음.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론은 처음으로 성격이라는 것과 직업 분류. 성격과 직업으로 서로 이질적인 것을 연구했다는 것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초기 부모와의 관계. 처음에 초기 부모와의 관계. 초기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후기에 직업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애정적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았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인간관계 지향 직업을 가질 것이란 얘기고요. 부모한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자랐다면은 비인간관계 지향적, 뭐 탐구가고 뭐 이런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로이 얘기예요. 이것들을 비판받는 거죠. 검증되지 않는다는 거, 어렸을 때 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모가 단일한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분류 얘기 있어요. 홀랜드는 왜 지금 아직 다루지 않고 버케이셔널 프리퍼런스 인벤토리 할 때 흥미 검사 이야기는 했지만은 로는 직업 분류,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은 흥미 중심 8가지 하고 책무성 중심 6가지 이렇게 했는데, 책무성 중심 6가지 하면은 가장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냐, 책임이 완전하냐 아예 권위 없냐 이렇게 참고를 보시고요. 흥미 중심 8가지 직업 분집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자, 기술, 과학. 순서는 상관없어요. 홀랜드는 순서를 맞게 외우시는 게 좋지만은 상관없어요. 기술, 과학, 5개 활동, 과학. 그 다음에 일반 문화, 보편 문화입니다. 일반 문화. 그 다음에 예술과 연애. 이렇게 8가지 직업 군집으로 나눈 것이 로입니다.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기술과 5개 활동, 과학, 일반 문화, 예술가, 이렇게 8가지 직업 분류 나눴는데, 로를 정리하면 로의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이개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 부모와 어떻게 관계되느냐, 양육되느냐 하고, 그 다음에 8가지 직업 군집. 그러면 이제 교재 나눠주신 거 보면요. 매슬로우 욕구 위계로 5단계 하고, 참 3번째, 직업 분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부모와 관계를 고려했다 했죠. 자녀에 이제 감정적으로 집중했느냐, 아니면 자녀를 회피했느냐, 자녀에 대해 수용을 했느냐 보는데, 감정적으로 집중한 거 조금 설명을 하면, 과보호적 했느냐, 과요구했느냐. 과보호는 뭐예요? 오버프로텍팅.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녀를 보호하는 거죠. 왜? 내 자녀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보호 많이 하잖아요. 과보호는 뭐냐면 아이를 보호하는데 이게 어째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는 보호한다는 건 뭐냐?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너는 나한테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내 품을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욕구를 들어는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부모의 원하는 것과 자녀의 욕구가 일치해. 부모가
바라볼 때 자녀가 내 마음에 들 때만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보호형이에요. 과요구형은 뭐냐면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무리한 성적을 받아오도록 요구한다.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다 잘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지나치게 요구하는 거. 이것도 역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이 잘 맞을 때만 자식을 귀히 여기. 그러니까 제가 웃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있을 때 예쁠 때, 누구 닮아? 그 앞에 수식어 다 필요 없어요. 누구 닮았어? 그럴 때는, 나 닮아서 네가 참 이렇게 이쁘다. 그 똑같은 A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 닮았어? 이건 뭐예요? 너 닮아서 이 모양 이러죠. 이거예요. 과요구는 자기 자신에 부합할 때만 저 귀히 여기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녀에 대해 회피형의 문제죠. 무시적으로 회피하는 거. 그냥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녀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거 충족하려 전혀 노력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까지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부적인 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굉장히 많이 부모들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수용형은 무관심한 수용형이 있고 애정적 수용이 있어요. 무관심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예요? 부모가 자녀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근데 감정적인 교류까지는 많이 얻지 못한 형이 무관심한 수용이고요. 애정적인 수용, 무관심한 수용하고 비슷하긴 하나 좀 더 감정적 교류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다 직업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자녀 회피형에서 무시적 거부적으로 자라나는 비인간관계 지형을 그런 직업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로이 이야기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로이 이렇게 어렸을 때 어떻게 양육되어 오셨나요? 그걸 검증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때로는 과보도 하다가 때로는 애정도 주다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매슬로우 이론도 중요했고 로의 이렇게 핵심적인 거 요거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말 또 중요한 홀랜드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